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가문이 부를 수백 년간 유지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무려 12대가 300년 동안 만석군의 지위를 지키고 마지막에는 그 전 재산을 나라에 바친 위대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최부자집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았던 집안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권력의 칼날과 굶주린 민심의 분노를 피해 3세기 동안 존경받는 부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부의 대물림과 존경받는 부자의 품격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지혜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든든한 통장 잔고,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벌일까요? 오늘 소개할 경주 최부자집은 자식들에게 돈보다 훨씬 무겁고 값진 가훈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16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이어온 이 가문의 생존 비결은 육훈이라 불리는 6가지 가르침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육훈의 그 첫 번째 가르침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보통 부자가 되면 권력까지 거머쥐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최부자집은 오히려 권력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에는 가문의 시조인 최진립 장군의 뼈아픈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큰 공을 세운 영웅이었지만 전쟁터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당시 가문은 깨달았습니다. 높은 벼슬은 나라를 지키는 영광일 수도 있지만 당쟁의 희생양이 되거나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문의 대가 끊길 위험이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조선시대는 당쟁이 극심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 언제든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시대였죠. 그래서 그들은 명예는 갓돼 실권에서는 물려나 있는 진사의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학식은 가축의 칼날 위에는 서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출세보다 가문의 안정과 내실을 먼저 생각한 선조들의 냉철한 현실 감각이 가문을 300년 동안 지켜낸 첫 번째 방패가 되었습니다. 육훈의 두 번째 비밀은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석이라는 규모는 지금으로 치면 연 매출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부입니다. 그런데 왜 최부자집은 더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석에서 멈추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임계점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나머지 물은 넘치게 두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활단독 일화가 있습니다. 최부자집 사랑채 근처에는 누구나 쌀을 가져갈 수 있는 커다란 나무통이 있었습니다. 최부자집은 만석이 넘는 수입이 생기면 소작료를 과감히 깎아주거나 남은 쌀을 이 활단독에 채워 넣었습니다. 배고픈 이들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쌀을 퍼갈 수 있도록 대문 밖에 둔 것이죠. 혼자서 불을 독차지하면 반드시 누군가의 시기와 원망을 사게 되고 그 원망은 결국 화살이 되어 가문의 가슴에 박힌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적당할 때 멈출 줄 아는 절제야말로 불을 지키는 최고의 기술임을 그들은 300년 전부터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육훈의 세 번째 가르침은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경주 최부자집 사랑채에는 1년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부자집은 1년에 소모되는 쌀의 3분의 1을 손님 대접에 썼다고 합니다. 하루에 대접하는 손님만 평균 수십 명, 많을 때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베푸는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도, 신문도 없던 시대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나그네들은 최고의 정보원이었습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구한말에 이름난 지식인들이나 독립운동가들도 이 사랑채를 거쳐갔다고 합니다. 나그네들의 입을 통해 전국 팔도의 흉흉한 민심, 조정의 변화, 새로운 농사 기법까지 모두 최부자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귀한 정보를 얻고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가장 큰 투자라는 그들의 철학은 현대의 정보 경영과 인맥 관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육훈의 네 번째 비밀은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장 빠르게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는 역설적이게도 남들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흉년이 들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웃들이 땅을 헐값에 내놓을 때 그것을 사들이면 거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최부자집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남의 눈물을 이용해 부자가 되지 않겠다는 엄격한 상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 가훈과 관련해서는 소름 돋는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94년, 분노한 농민군들이 전국의 부잣집을 습격하고 불태울 때였습니다. 경주 인근의 부잣집들도 초토화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농민군 지도자가 최부자집은 우리에게 땅을 강제로 뺏은 적이 없고 흉년마다 우리를 살렸으니 절대 건드리지 마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오히려 농민군들이 최부자집 주위를 돌며 약탈자들로부터 집을 지켜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공존의 가치를 택한 것이 결국 가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된 셈입니다. 육훈의 다섯 번째 가르침은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최부자집을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가훈입니다. 사방백리라면 경주를 중심으로 인근 고을까지 포함되는 방대한 지역입니다. 최부자집은 흉년이 들면 창고를 활짝 열어 죽을 쑤어 배불리 먹였습니다. 여기에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1671년 조선 전체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 최부자집은 마당에 커다란 가마솥 여러 개를 걸고 매일 죽을 쑤었습니다. 단순히 밥만 준 것이 아닙니다. 땅이 없는 이들에게 농기구를 빌려주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종자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만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내 이웃이 굶주리지 않아야 한다는 진리를 실천한 것이죠. 이 상생의 마음이 있었기에 최부자집은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밀란이나 습격도 받지 않고 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웃의 눈물이 멈출 때 부자의 창고도 안전하다는 이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육훈의 마지막 여섯 번째 비밀은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는 것입니다. 최부자집의 거대한 부는 사실 안주인들의 헌신적인 근검절약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가문에는 유명한 은비녀 일화가 전해집니다. 천석군, 만석군 집안의 며느리로 시집오면 친정에서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들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창고에 넣게 하고 거친 무명옷을 입으며 직접 길쌈을 하게 했습니다. 집안의 살림과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안주인이 사치에 물들면 가문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구멍을 단단히 단속해야 한다는 내실 경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진정한 부의 교육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제의 미덕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함부로 쓰지 않는 태도, 그 엄격한 자기관리가 최부자집을 지탱해온 숨은 동력이었습니다. 경주 최부자집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저 돈 많은 착한 집안으로 기억됐을 겁니다. 하지만 12대 마지막 최부자, 문파 최준 선생에 이르러 이 가문의 품격은 역사의 신화가 됩니다. 최준 선생의 일화는 눈물겹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그는 파산 직전까지 몰릴 정도로 빚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최부자집이 드디어 망했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가 낸 빚은 모두 독립운동 자금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 안희재와 함께 백산상회를 세워 장사 수익인 척위장의 상에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냈습니다.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이 거덜난 것처럼 연출했던 것입니다. 해방 후 그의 금고에서 발견된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낸 영수증들과 대출 증서였습니다. 그는 남은 모든 재산을 털어 지금의 영남대학교 전신인 학교를 설립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사방에 흩뿌리면 땅을 살찌운다. 30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부를 단 한 톨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바친 것입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원망했을지 모르나 지금 그들은 단순한 부자의 자손이 아닌 가장 존경받는 가문의 후예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경주 최부자집의 300년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려 합니까? 언젠가 사라질 재산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기억될 품격입니까? 그들이 지킨 6가지 가훈은 현대의 어떤 투자 비법보다 날카로운 인생 경영 전략입니다. 남을 대접하고 과한 욕심을 버리며 이웃과 상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풍파많은 세상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 부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임을 최부자집은 300년의 시간으로 증명했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오늘 최부자집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300년을 이어갈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쌓아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